자, 이제 광화문 핫도그를 감성과 울림으로 가득 채울 주인공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진정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이그나이트 V 코리아 중앙대회. 5분의 열정적인 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줄 오늘의 주인공 10명의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렛츠패스 업계동료 이찬희, 괜찮아 잘하고 있어 김정희, 유태카 조윤진,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김지태, 온세미로 봉사단 김종호, 어울림 산악회 김광식, 오리코러스 박준호, 서울시립 영등포 고연의집 김광민, 시흥 능곡 청소년 가족공연단 김태민, 청춘 강연단 청춘어란 구민주. 자, 발표자 여러분께서 청년들을 향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그나이트 박수 축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부에서 발표해 주실 5분은 무대 뒤에서 무대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2부 발표자분들은 객석으로 내려가면서 함께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동하시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진행하다 보면 첫 순서 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페널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첫 순서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자가 나올 때 정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첫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거나 고소득 전문직을 가져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좋은 성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성공은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일 건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성공이 뭐길래, 어디에 있길래 제가 이런 걸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의 보물선을 안내해드릴 저 현장 이찬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렛츠패스 업계동호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현재 123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처음 동아리를 만들 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우리가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둘째, 그 문제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면 처음 봉사해오는 친구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즐거운 봉사를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요양원에서 꾸준히 봉사를 해왔는데요. 먼저 할머님, 할아버지들과 함께 할머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바느질이나 가위질, 아니면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미술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보다 도와드리는 미술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로마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로마 마사지를 하면서 어르신, 고향은 어디세요? 야, 피부결 좀 봐. 저보다 고우신 것 같은데? 어르신, 기분도 좋은데 어깨 한마디 해드릴까요? 물론 서비스죠, 서비스. 이렇게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경계하시던 어르신들도 점차 긴장을 풀으시고 옛날 추억담도 말씀해 주시는 등 깊은 교감이 나누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는 숫자 맞추기 놀이, 아니면 수박 바느질 대회, 이렇게 어르신들의 기분을 보다 업 시켜드리는 봉사활동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이 진행되면서 갈 시간이 되면은 어르신들께서는 저희 손을 꽉 잡아주시고 다음에도 오는 거지? 너희를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란다 하면서 이 손을 꽉 놓아주진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원봉사를 잘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어르신들과 봉사를 진행하면서 소통하며 공감하는 법을 배운 저희는 어느새 성장하게 되어서 처음 봉사하는 친구들에게 어서와 봉사는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요양원 이미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주로 떠오르시나요? 네, 보통 쭈글쭈글한 손,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계셔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요양원에는 이런 어르신들보다도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그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통의 자원봉사자들 분께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은 겁을 먹거나 아니면 움츠러들어서 자리를 이렇게 피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의 봉사 정신은 이럴 때일수록 빛났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어르신께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서 손을 잡고 아로마 향기를 맡게 해드리며 어르신들의 눈을 보면서 손 마사지를 정성껏 해드렸죠. 저희도 처음에는 과연 이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일 건가? 하면서 방황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점점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차갑기 만한 손에는 온기가, 그리고 흐릿한 눈에는 생기가 돋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어르신들과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삶의 무게대에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 대표팀장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요. 저와 4년 동안 함께 활동하셨던 아주 곱고 건강하신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님이 심하게 다치셔서 함께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그날 만든 화분을 병실로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온몸에 멍이 들고 눈도 제대로 못 뜨셨지만 저에게 정말 예쁘다, 고마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감정이 복잡했죠. 그날 저는 생명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과연 내가 어르신들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맑고 너무 고맙고 좋다. 또 다음에 또 만나.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희 팀장의 배움과 깨달음이 느껴지셨나요? 이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친구가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 좀 더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바로 렛츠패스 어깨동무 동아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봉사활동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배려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저희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성공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희 렛츠패스 어깨동무 동아리와 함께 인생의 블루오션을 향해 서로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번엔 저희 차례였죠? 다음 보물의 주인공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물소 항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와 봉사는 처음이지. 이찬희 학생의 발표였는데요. 아니 도대체 저 해군모를 어디서 구한 걸까요? 너무 귀엽고 또 사례 발표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찬희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공감을 받은 분들께서는 10점부터 1점까지 이 마음의 정도를 수치화하셔서 자, 점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그 공감의 수준을 수치화해요. 몇 점일까? 온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세면 투표를 마감합니다. 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투표를 종료합니다. 좋아요. 자, 네, 뭐가 온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를 잘 끝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울림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박수, 이그나이트 박수 아까 연습하셨죠? 네, 준비하시고 나오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살고 있는 6남매 엄마 김정희라고 합니다. 6남매 엄마, 지금은 평범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평범한 나눔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해 46이고요. 저의 큰딸은 23, 그리고 막내딸은 7살이에요. 제가 두 딸을 키우다가 쌍둥이 딸을 낳아서 딸 넷 엄마로 살다가 2009년 다섯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010년에 저희 쌍둥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 책사랑의 어머니에서 책 읽어주기를 했거든요. 동생을 업은 엄마가 아침에 함께 가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 기다렸다고 하네요. 야, 네 동생 참 귀엽다. 한번 만져봐도 돼? 제가 책을 읽어주려고 교실에 들어섰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봉사였습니다. 쌍둥이 그리고 도서관이 생겼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봉사하게 됐는데 2012년 저희 막내가 태어나면서 제가 드디어 6남매 엄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된 쌍둥이 딸과 함께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고양이 인형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봉사가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회 임원을 하고 또 막내인 유치원생 아이를 따라서 놀이터에 가다 보니 놀이터 이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웃들을 만나면서 저희 아이들도 함께 자랐죠. 저는 봄에는 학교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숲 체험을 하고 여름에는 놀이터에서 물총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겨루시장도 열고 샌드위치도 맛있게 만들어 먹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제가 독감으로 심하게 아파서 알아 누웠어요. 책 읽기를 같이 하던 친구가 저에게 문병을 왔어요. 그때 저는 친구에게 내가 6남매를 키우면서 제대로 키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오지랖을 피우고 다닐까?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이들이랑은 정말 친해지는데 왜 엄마들이랑은 점점 멀어질까?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많이 힘들지? 저는 그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주는 사람, 이 친구의 마음을 닮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봉사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전선시 선생님이라는 분을 나눔 활동가 양성 과정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쓰신 살아있는 것도 나눔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안에 저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그 말이 저 마음에 훅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일상이 봉사가 된다면 또 봉사가 일상이 될 수는 없을까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쌍둥이들은 아침에 제가 깨워주지도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준비해요. 참 기특하죠.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한답니다. 제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엄마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하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요. 그리고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저는 남편과 칭찬을 나눕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배우고 다니니까 참 좋아. 이 칭찬 한마디를 듣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등굣길에 가다 보면 수많은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죠. 인사를 하게 되면 얼굴을 알게 되고 아는 얼굴에는 또 이름도 나누게 된답니다.
저는 이렇게 봉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웃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주머니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어머 그러셨어요? 많이 놀라셨겠다. 신고는 하셨어요? 이렇게 호기심 어린 질문만 퍼붓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7살인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엄마 저 아줌마 무섭겠다. 우리 집에 데리고 가요. 전 7살 딸아이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6남매를 키우면서 도서관에서 희망시로도 봉사하고 며칠 전에는 아이랑 같이 생존 수영 명예교사도 다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짬짬이 아이들과 책을 읽고 또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플레이 스타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웃을 만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믿는 신은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능력과 지혜도 함께 보이지 않는 옷으로 덧입혀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6남매와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랑이 가만히 자연스럽게 흘러서 여기 계신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기쁨을 제가 맛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분이 6남매 어머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아이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 정말 마음이 비단결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공감을 받은 분들께서는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투표를 시작합니다. 온다. 숫자가 온다. 점수가 눌러진다. 자, 너무 많이 시간을 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뜨거운 울림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 부이마타 마을에 희망의 불씨를 활활 태우고 온 고등학생 조윤진입니다. 여러분, 하루 단 2,000원으로 가족 5명이 살 수 있을까요? 네팔은 1인당 소득이 약 7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평균 5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하루에 버는 소득은 고작 1, 2천 원. 네팔에 직접 가기 전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게 된 네팔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글로 읽는 네팔의 현실은 제겐 하나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콜라 한 병도 1,000원이 넘는 요즘 세상에 하루에 1,000원 혹은 2,000원으로 가족 5명이 살아간다는 건 제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직접 방문해보니 네팔의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문한 네팔 부이마타 마을은 해발 1,800m에 위치해 있는 산골 마을로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거나 멀리 떨어진 시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울퉁불퉁한 산길을 2시간 동안 걸어야 하는 아이도 있지만 이 마을에서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랍니다. 몇몇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고 채석장에서 돌을 깨거나 도시로 나와 막노동을 하기도 해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연필이나 장난감 대신 돌을 깨는 도구가 들려있다 하니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렇게 도시로 가서 일용직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난해서. 그렇다면 왜 이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농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 농작물의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부이마타 마을에 난황규를 활용한 천연 농약 사용법을 소개하였어요.
난황류는 물, 기름, 계란, 노른자를 섞어 만드는 천연 농약인데요. 인체에도 무해하고 제조 방법도 아주 간단하여 아이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계란값이 비싸 농가에 활용하지 못하지만 주식이 닭인 네팔에서는 계란을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어 마을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순탄하기만 할 것 같았던 준비 과정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어요. 부이마타 마을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 계란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마을에서 산 밑으로 오가는 길은 너무 험해서 아플 때도 병원조차 가기 힘든 상황이니 매번 계란을 사러 산밑시장으로 향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난황류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기부하자 라고 생각한 뒤 저는 수탉 1마리와 암탉 10마리를 기부하게 되었어요. 닭이 하루에 한 알씩 달걀을 낳는다고 하니 하루에 생산되는 열알로 난황류도 만들고 남은 것은 먹거나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드디어 6월 저는 부미마타 마을을 직접 방문하였어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마을의 지도자인 이장님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어요. 우리가 키운 닭이 낳은 달걀로 난황류를 만들고 이 원리를 활용하면 산골 지역의 밭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론 설명 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진드기 피해가 있는 학교 텃밭에도 바로 사용해 보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학교 텃밭에 천연 농약을 뿌리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랍니다. 사실 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통역을 해가며 수업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지루해하거나 졸면 어떡하지? 하지만 수업 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해준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떠날 때 아쉬움에 달려나와 제게 안기던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이마타 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계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곤 해요. 너 고3인데 대입 준비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니?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이상하게 저는 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운이 나요.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부이마타 마을의 빈곤 탈출을 위해 떠났던 봉사, 일방적으로 제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저는 그저 한 명의 봉사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네팔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통해 저는 그 누구보다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들이 전해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이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볼까 합니다. 네팔에서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길, 여러분이 꿈꾸었던 많은 기적의 꿈들이 훨훨 날아오르길.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3이라고 합니다. 조윤진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고등학생이 벌써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헌을 생각을 하면 뭘 해도 하겠네요. 진짜로, 네, 정말로 저 감탄했고요. 자, 이제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윤진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뭔가가 막 뭉클했다, 네, 공감이 불러일으켜졌다 하시는 분들은 수치화해서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시고 그 댓글 달기 좋아요 계속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거 이따 선물 드릴 거예요. 댓글 막 달아주시고.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세면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하죠. 자, 하나, 둘, 셋 투표를 종료합니다. 예, 좋아요. 이 느낌이네요. 앞으로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울림의 주인공을 만나 보실 텐데요.
이분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딸 13명을 모두 결혼시킨 65세 된 김지태입니다. 오늘 그럼 딸 자랑, 사위 자랑 하러 나왔냐고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 반대랍니다. 잘 살 줄만 알았던 큰딸은 결혼한 직후부터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맞았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멍든 딸을 쉼터로 급하게 피신시켰습니다. 망나니 사위는 이웃들의 신고로 유치장으로 끌려갔지요. 따뜻한 가정이 아닌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 큰딸, 저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더더욱 저를 울게 만든 건 둘째 딸 일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남편이 말없이 가출을 하였답니다. 바다에서 시신을 인양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많이도 울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 딸들은 베트남, 필리핀, 키르기스탄, 중국 등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즉 다문화 가족이라고도 하지요. 그렇지만 모두 다 그렇게 힘들게만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중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딸도 있답니다. 아이들도 잘 낳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마련하기도 하였지요. 통역과 번역하는 일도 하고 회사 생활도 잘 감당하고 있답니다. 저는 16년 전에 외국 신부 결혼식에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 가까이 살게 되면서 소소한 일상을 살펴주게 되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말과 글도 통하지 않는데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외국 신부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예절과 풍습은 물론 우리나라 애국가도 익히고 부르며 한국 요리도 열심히 실습했답니다.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고 있는 부부에게는 합동 결혼식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참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답니다. 처음 와서 갑자기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니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어서 치료급여가 부족해서 치료도 못하고 왔습니다. 지역의 병원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특별히 치료할 수 있도록 간청하여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2, 3년이 흘러가니까 엄마 나 돈 벌고 싶어요 하면서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저희 동네의 중소기업 사장님을 찾아뵙고 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 사장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여러 명이 그 사장님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외국에서 결혼해 온 외국 신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외국 신부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밝은 미소를 보여주시면 그들은 살아가는데 엄청난 큰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사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면서 잘 정착하여 용기를 얻어 사는 것만이 저희 오직 소원이거든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큰 것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부분이라도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92세 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저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정착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부디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경청하여 주시며 자원봉사의 불씨를 널리 퍼지게 해주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딸들을 멋지게 키워내신 우리 김지태님, 진짜 대한민국의 어머니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또다시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태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뭔가 울컥한 것이 있었다, 공감을 받은 분들께서는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화해서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숫자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평가단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너무 오랜 시간을 드리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하나 둘 셋 외치고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투표를 마감합니다. 좋아요. 이제 다섯 번째 울림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이분 발표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휴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자, 큰 박수로 다음 울림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봉입니다. 저는 새벽 일찍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엔 청소와 쓰레기 처리가 문제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동료들과 방문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나간 현장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저희도 고개를 젓게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 백지를 가득 채운 바퀴벌레똥, 싱크대나 서랍을 열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온갖 해충들, 발 디딜 곳 없는 쓰레기의 산이었습니다. 그 중 한 치매 노인 댁을 방문했을 때는 집안 가득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외로움에 길고양이를 자주 집으로 들이신 할머니 댁에선 썩어가는 고양이 사체까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내뿜는 악취와 동물의 사체를 보는 것, 그 현장을 치워야 하는 일은 골목과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본업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와 죽은 동물 사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니면 치울 수 없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묵묵히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퀴벌레똥, 산더미 같은 쓰레기, 동물 사체들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진 집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보람이 자리 잡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갔을 때
예전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땐 화도 나고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청소하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분들은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기에 집 청소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난 분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병원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우울증이던 새아이 엄마는 위로를 받고 변하고 싶다는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하니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한 것뿐인데 우리의 봉사활동이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기분, 여러분도 아시겠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저는 받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는 일에 쫓겨 처음에 함께하던 25명의 봉사단원들이 지금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 모두가 일당백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똥 전문가가 되어버린 저희 단원들, 그리고 치매 할머니들의 알딸이 된 저희 단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이웃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생한다며 전해주신 물과 음료들, 잠시나마 일손을 거들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저희는 힘을 얻었습니다. 수두룩했던 쓰레기가 치워진 텅 빈 공간은 어느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이웃분들의 나눔과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봉사단 온심위로는 쓰레기는 버리고 나눔을 채워가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 일 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어려운 분들 청소해 주시는 인상 깊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봉님께서는 그 유려한 워킹 보셨습니까? 네,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고급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제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시작합니다. 김종봉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공감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10점부터 1점까지,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눌러주세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점수를 누르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들 누르고 계십니다. 느껴져요? 좋아요. 자,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세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투표를 마감합니다.